한기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맹골드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 다양한 시황 정보 얻고 싶다 하신 분들은 샵 2034로 한기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거기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고 또 다른 소통 창구 어디가 있을까요? 무료 방송이죠? 네. 자, 오늘도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준비가 됐습니다. 시장이 또 이제 다행스럽게 좀 반등을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다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런 반등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그래도 아직 시장에 대해서 불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 과연 위로 가는지 아니면 다시 일시적인 반등으로 꺾이는 것인지 핵심적인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요. 자, 3시 50분 우리 방송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구간 이제 코스피는 0.8%, 코스닥이 오늘 강하게 2% 가깝게 올라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난주의 경우에는 이틀이나 급락을 해서 연달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 걸러 급락하면서 갖고 있는 좀 포트가 살짝 손상이 됐을 거예요. 이제 반등을 노려봐야겠죠? 반등이 노려지겠죠. 네. 일단 코스닥 시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은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올라갈 때도 빠르지만 떨어질 때도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에 대한 매매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도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주 지수가 밀릴 때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시장이 살아나면서 코스닥 종목들의 반격이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코스닥 시장을 대비하자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난주에 소개했던 종목 중에 대덕전자라는 종목을 여러분께 먼저 소개해드렸었죠. 일단 시장 자체가 많이 빠지고 전체적인 시장이 빠지면서 기업 가치가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또 기업 가치는 별로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밀렸던 저평가의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는 전략이었는데 자, 대덕전자도 분명히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의 양봉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 포인트는 어느 정도 잘 맞아 떨어진 것으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CB 중심의 어떤 성장 가치가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는 상태고 또 기업 분할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좀 안정이 되게 되면 추가적인 반등세로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충분하게 하락했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저평가된 IT 섹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도 조금씩 관심을 갖고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는 이런 전략은 필요한 구간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슈피겐코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한 횡보 장세가 나타난 가운데 오늘 드디어 반등세가 나옵니다. 참 좋은 주식을 탁 잡아가지고 매수하자마자 팡 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펀드 매니저들도 많은 기관들도 많은 세력들도 종목군들에도 매집을 할 때 조금씩 잡아가는 겁니다. 슈피겐코리아도 마찬가지죠.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 떨어졌죠. 떨어지는 구간에서 우리가 물량을 잡아간다고 한다면 이런 장대 항목이 나올 겁니다. 자, 실적 호전과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는 분명히 살아있는 종목이고 시장 자체가 안정이 됐을 때 바로 치고 올라오는 종목이 앞으로 시장에서 좀 더 강하게 반등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바로 이런 종목군들이 전반적인 중간 바닥을 치고 반등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시작한다라는 관점 그리고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충분하게 던진다라는 관점보다는 새롭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될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종부터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5G 관련주가 오늘 상당히 강한 반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락 장세 속에서 5G 관련주가 많이 밀렸었고요. 그런 와중에도 상당히 선방했던 종목이 바로 이수페타시스죠.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중간 바닥을 다지고 또 장대 항목을 세울 정도로 흐름 자체가 상당히 강한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5G 관련된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의 여지는 없다. 또 이런 종목을 보면서 5G는 살아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아직도 이들 종목의 상승 기조가 살아있고 또 시세를 주도하는 종목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5G 관련주에 대한 관심들은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 서진 시스템으로 수익을 좀 많이 냈다. 매니저님께 감사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와 동시에 5G 안에서 오늘 서진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독보적으로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왜 서진만 가는 건지 아니면 5G도 다 서진 시스템을 따라갈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시다고 또 글 올려주셨네요. 궁금하실 수 있죠. 네. 당연히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서진 시스템이 오늘 올라간 것은 증권사 리포트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에서 목표가를 상당히 높였던 그런 리포트가 좀 나온 것 같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5G 관련주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인데
대장주가 살아있다는 부분도 제가 조금 이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대장주가 살아있고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이 살아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네. 전반적인 5G 관련된 흐름 자체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방금도 제가 이제 이수페타시스 분석드렸습니다만 신고가 기록하는 종목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현재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강하게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일차적으로 급등이 나왔고요. 재반등에 나서려고 하다가 상당히 시장 자체부터 밀렸기 때문에 밀렸었죠. 다시 장대 양봉이 세웁니다. 이 흐름 자체가 뭐냐면 말씀드렸죠. 기존의 5G 관련된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에이스테크라든가 서진스텝 주가가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하반 경기를 볼 때 뭐 HFR이라든가 좀 이노와이러스랑 좀 떨어졌던 종목들 있죠. 그들 종목들도 나중에 이들 종목이 좀 더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따라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종목별 순환은 굉장히 힘들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는 방향은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하나의 이슈에 이렇게까지 반응해 주는 걸 보면 아직 이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그리고 모멘텀은 살아있다. 그렇죠. 그래서 대장주가 가면 다른 5G도 키 맞추기 하면서 같이 따라갈 테니 5G 전체적으로 좋게 봐도 좋겠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한 기세 한 큐 오늘 시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 큐로 정리해 주시죠. 자, 오늘 한 큐는 5일선 회복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5일선 회복. 잘 모르시는 분들도 차트 단기적으로 익절가, 그렇죠. 손절가 정했을 때 5일선 일탈 여부를 보시잖아요. 5일선 회복했다라는 건 좋은 시그널이네요. 5일선을 회복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단 시장이 불안했던 흐름에서 일단 1차적으로 좀 벗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네. 완벽하게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선다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지난주에 마셨듯이 5일선 정도를 아직은 뚫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이 완벽하게 안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 5일선 정도가 회복이 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최악의 국면에서는 분명히 1차적으로 벗어나고 있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너무 공포스러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분들이 코로나19 확진자 수입니다. 지금 그 주말을 기점으로 400명 가까이 늘었었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어제 266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많습니다. 하지만 400명을 넘어갈 거다라는 우려감 속에서 266명대까지 크게 줄어든 것을 보게 되면 일단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은 어느 정도 진정권에 접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300명대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00명대까지 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진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이번 주 코로나19 확산 분위기 정점에 다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정점이 주 초반에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코로나19라는 변수는 일시적인 변수고 또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증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미국 증시가 연일 신고가를 기록합니다. 지금 미국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 생산 지표라든가 소비 지표라든가 또 부동산 지표라든가 모든 지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경제는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탄탄히 안정된 모습이고요. 미국 증시가 안정됐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혼자 계속해서 넘어지거나 폭락세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코스피, 코스닥 지수.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아직은 5일선을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했습니다만 적어도 코스닥은 5일 평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5일 평선이 회복됐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그동안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좀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면 합니다.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코스닥 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차트는 이렇게 단기 급등의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만 급락 후에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째 현재 구간에서 바닥을 찍은 상태죠. 여기다 오늘 장대 양봉이 나면서 하락세를 보여주는 5일 이평선을 뚫는 이런 강세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5일 이평선이 뚫었다는 얘기는 진짜 시장은 중간 바닥은 1차적으로 찍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11선이라든가 21선이 대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주가는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올라갈 때는 야금야금 조심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급격한 상승보다는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분명히 중간 바닥은 충분하게 다져가고 있기 때문에 막연한 공포감에서는 이제 벗어나자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분명히 단기 상승 후에 충분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오늘 코스닥 지수가 5일 이평선을 회복하는 강세가 나타나는데 미국의 뉴욕 증시는 어떻습니까? 나스닥 지수는 여전히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증시는요.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살아있고 각종 경제 지표가 너무나 좋아서 악재가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여전히 4만 명 이상대가 잡히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경을 별로 안 쓰는 형태입니다. 결국에 경제 지표가 살아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국 증시는요. 차트가 아니라 펀더멘탈입니다. 펀더멘탈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미국 증시는 차트상으로 주가가 아무리 올라갔어도 추가적인 반등세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미국 증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의 나스닥 시장 이 5일이평선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일단 꺾이기 전까지는 국내 증시가 먼저 꺾일 것이다. 지뢰짐작 먼저 가서 한국 증시의 급락을 예측하지는 말자. 미국 증시가 살아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동반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거 분명히 여러분께 꼭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어떤 나스닥 시장의 흐름들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시장은 이제 조금씩 더 안정이 될 거고요. 이 안정된 흐름 속에서 시장의 흐름 자체가 꺾일 만한 기조가 별로 없습니다. 좀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 일봉 차트 봤습니다. 좀 야속했어요. 지난주에 애플은 시중 2조 달러 넘기고 테슬라도 오르고 나스닥도 그렇죠. 이렇게 잘 갔는데 왜 우리 증시가 그 안에서 힘들어야 되나 좀 야속했거든요. 이 흐름 따라갔으면 커플링 현상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내일의 한 수 들으면서 이번 주에 전체적인 전략을 세워볼게요. 네. 내일 한 수는 이제 주도주 매집 지속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주도주 매집 지속. 말씀하신 게 적중했습니다. 시장이 반등하니까 우리가 주도주라고 생각했던 2차 전지 5G가 더 크게 올랐어요. 그죠? 주도주가 확실히 빠르죠. 네. 이게 이제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더 굳어질 겁니다. 흐름 자체가 더 굳어질 거예요. 네. 보통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르고 주도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많이 오른 종목들을 추경 매수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아직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그 주식 시세의 원리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잠깐 눌림 주고 또 반등에 나서는 이런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그들 주도 섹터권의 종목군들을 매수한다는 게 그만큼 부담스러운 거예요. 시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린 시장이 강세장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도주는 분명히 시장과 같이 간다라는 관점에서 주도주에 대한 관심들을 계속해서 높여간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뭐 시장의 주도주도 중요합니다만 역시 시장 자체가 안정이 됩니다.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코로나가 이번 주에는 정점이 확인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주말을 기점으로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정점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진짜 정점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다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또다시 뭐 300몇 대, 400몇 대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공포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400몇 부근까지 갔다가 266몇 대 떨어진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400몇까지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더군다나 코로나19라는 변수는 분명히 미국에서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것이고 증권시장은 분명히 다 경험을 했고 내성을 가진 시장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갑자기 뭐 1,000명, 2,000명까지 촉증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큰 악재는 되지 못한다는 거 꼭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미국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단순하게 미국 증시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경제 지표 호전입니다. 생산 지표, 투자 지표, 부동산 지표가 모두 살아나면서 미국 증시가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는 거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주변 여건들에 의해서 투자 심리가 분명히 호전될 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이 올랐다가 꺾이면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됩니다. 하지만 지수가 안정이 되고 반등에 나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투자 심리가 또 빠른 속도로 호전이 돼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안정이 되면서 반발 매수가 좀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어서 시장의 반등도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시장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역시 시장의 중심 즉 5G를 선도해서 2차전지 반도체 이 세 개의 섹터가 시장의 핵심 3대 축이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죠. 이들 세 개의 축이 전체적인 증권시장의 상승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진시스템 아까도 잠깐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시스템이라는 종목은 분명히 이제 강력한 실적과 성장성을 바탕으로 이미 있었던 종목이에요. 5G 관련주들 내에서도 퍼가 8배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었고 지난번에 5G 관련주가 못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실적 호전이 상당히 강하게 연출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때문에 이런 재료 바탕으로 증권사들이 비롯해서 오늘 장대 항목이 또 한번 나오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성장성과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강한 겁니다. 결국에 서진 시스템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바로 5G 관련주 전반에 걸친 흐름이 살아있다는 얘기고 서진 시스템과 솔리즈, 베이스테크 같이 그동안 먼저 급등했던 종목이 모두 살아있습니다. 이들 종목의 추가적인 반등세를 보게 되면 뒤를 따라서 오이솔루션과 KMW, HFR, 이노아레스 같은 후발주들도 빠르게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5G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는 아직은 포기한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저평가되고 못 올랐고 많이 빠졌던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가 2,600포인트까지 간다라는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다라는 그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2,600, 그리고 웨커리 증권이 2,400, 그리고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국 증시에 대한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씀드렸었죠. 지금 현재 증권시장은 한국 증시가 대세 상승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들 증권사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등급을 투자 점을 상향 조정한 것은 국내 증시가 코로나19를 잘 대처하면서 어떻습니까? 경제 지표도 좋아지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집니다. 여기다가 엄청난 유동성까지 맞춰진 상태죠. 삼박자가 딱딱 맞아떨어진 상태입니다. 목표가를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럼 어떻습니까? 이 시장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정 당세 언급드렸습니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 관점으로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의 한수 주도주 매집 지속. 너무 올랐을 때 사기보다는 기회를 줬을 때, 떨어졌을 때 분할 매수하는 걸 항상 이야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한 큐 종목으로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자, 오늘의 한 큐는 일단 오늘 올랐던 5G를 일단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배제를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인텍 플러스 다시 한번 가져갔습니다. 인텍 플러스, 여러 번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많이 현재 소개했죠. 구간은 한 5% 올라주고 있어요. 한 큐로 선택하신 이유는요? 역시 이제 반도체 장비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반도체 쪽보다는 이제 여러 IT 섹터를 중심으로 한 모든 성장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섹터로는 반도체 관련주지만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쓰고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제 이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모든 산업 분야에 다 쓰이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 IT 섹터들에 대한 외관 검사하는 그런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반도체라든가 그 2차전지라든가 디스플레이 외에 빅데이터라든가 5G라든가 새로운 IT 산업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외관 장비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인텍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이 종목도 말씀드렸었고 시세도 이미 났었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갔다가 조정이 나오는 구간들에서는 기업 가치가 좋은 종목군들에서 매수 기회가 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렸듯이 이런 종목이 바로 매수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고객사 증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회사의 성장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이만 아마 이 정도 선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었고요. 이렇게 갔다가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급등에 따른 직전 고점에서 다시 한번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추세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정확하게 반등 포인트에서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시장 자체가 안정이 되어 있고 IT 섹터의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 종목도 정확하게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현재 주가는 분명히 중간 바닥은 친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급격한 상승보다는 점진적인 반등과 함께 중장기적인 레이스가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어서 이 종목 우리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부터 내일 이후까지 조정을 위해서 매수 전략을 펴야겠고요. 자, 목표가는 제가 16,000원 정도까지 좀 잡겠습니다. 16,000원 정도면 직전 고점 정도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회사는 종목 자체가 직전 고점을 넘어갈 거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아직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약간은 확인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목표가를 제가 16,000원 정도까지 잡을 거니까 참고하시 바라고요. 손절가는 12,3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6,000원, 손절가 12,3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채팅방에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주도주 이야기하셨으니까 지금 포트 안에 5G 넣고 2차전지 넣고 반도체 넣으면 되는 거예요? 라고 여쭤보시는데요. 그게 정답이 되죠. 네. 그렇게 하시면 시장에서 소외가 되질 않습니다. 소외가 되질 않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뭐 주도주가 세 가지 섹터인데 이 세 가지 섹터가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네. 5G가 가면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가 쉬고 또 2차전지가 가면 5G가 쉬면서 이렇게 흔들어대는 그런 흐름인데 큰 흐름으로 보게 되면 방향은 같습니다. 우상향. 그래서 그 세 가지 섹터로 인해서 이렇게 포트를 짜게 되면 좀 안정된 그런 포트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 오늘 이 시간도 꾸려봤고요. 저희 내일 또 이 시간 찾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